나이만 어른, 현실은 길 잃은 어른이들의 나를 찾아가기 위한 방구석 수다. 오늘도 수다 한잔 같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나입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다 보면 감사한 일을 찾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거나 짜증나는 일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곤 한다. 어느 순간부터 감사는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지만 사실 감사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수록 여유가 생기는 거라는 말이 있다. 거창한 인류애를 발휘하기보다 익숙함에 가려져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 한다. 놓치고 있던 고마운 조각들을 들여다보고 표현했을 때 소소한 발견들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 한국에는 한파가 아주 미친 듯이 찾아오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다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가요? 런던 상황은 어떤가요, 제나 리포터님? 네, 제나 특파원 아, 네, 아주 깜짝 놀랐네요. 런던은 어떤가요, 좀? 그러니까 한국만큼은 확실히 아닌데, 그래도 여기도 추웠다, 막 날이 풀렸다 반복하면서 저도 막 감기 걸리고, 막 목 아프고 난리를 부리다가 열심히 이제 겨울을 이겨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애나님이 그 지금 거의 ASMR처럼 굉장히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지 뭐예요? 깜짝 놀랐네, 인트로에. 아, 다행이네요. 이렇게라도 온기를 한국이 더 춥긴 하지만 좀 전달 드려봅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속 뉴스 보면 한파주고 난리가 났던데, 애나님은 잘 살아 있어요? 겨우 진짜 살아있긴. 아,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운데, 뭐, 일단 너무 추운 만큼 지금 입맛이 너무 돋아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추운 건 어찌어찌 하겠는데, 자꾸 추우니까 당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또 겨울 되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간식이 눈에 많이 보이는지, 자꾸만 길거리에 있는 붕어빵, 호떡, 호두과자,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근데 추운 거랑 입맛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추우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떠한 이유로 당이 더 땡긴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 뭐, 더 열을 내야 되나 보죠. 뭐, 그리고 또 해가 줄어들면은, 뭐, 그것도 영향이 있대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원래 당이 조금 이렇게, 더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건 좀 신빙성 있는데요?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죄책감 없이 겨울에 좀 좋은 것들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좀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겨울을 추워하는, 그러니까 겨울을 진짜 싫어하는 그 성격이라, 그러니까 더위보다 추위를 많이 타서 추위가 진짜 너무너무 싫은데 방어랑 과메기는 기다려지고, 예전에 굴 좋아했을 때는 막 굴국밥, 굴전, 석화 막 먹으러 가고, 막 전기장판에서 막 귤 까먹고 이런 건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보면 다 죄다 먹는 얘기야. 어쩔 수 없어. 먹는 거 말고는, 이제 뭐 물론 여유가 된다는,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 약간 서울을 좀 벗어나면 예쁜 눈 풍경, 그러니까 산에 이렇게 약간 눈이 내린 풍경? 그런 것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겨울 아니면은 볼 수 없는 풍경이니까. 아, 맞아요. 아니, 최근에 생각해보니까, 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포근함이란 단어를 아이러니하게도 따뜻함을 의미하는데, 그건 또 겨울에만 좀 쓰는 단어잖아요. 눈이 이렇게 쌓인 풍경을 보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그 포근한 좀, 이렇게 하얗게 포근이 내린 느낌도 들긴 해서,
너무 출근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풍경을 충분히 누리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또 뜻밖의 좋은 것들을 발견하려고 나름의 겨울의 즐거움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런 일상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한 순간들, 너무 목표지향적인 이야기들을 최근에 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좀 가볍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최근에 감사했던 것들을 좀 인지하고 표현하고 이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애나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애나님 생각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아, 또 이렇게 오늘은 많은 대본을 저한테 넘기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약간 대본을 쓰는 자가 마음대로. 그러면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가볍게 첫 번째는 오늘이나 뭐 이번 주나 막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뭐 좀 일상을 살다가 오 이건 좀 운 좋은데 싶었던 약간 기분 좋았던 작은 순간이 있었는지. 좀 최근에 그냥 꾸준하게 기분 좋았던 게 뜬금없이 제 팬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나님한테는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 국민템이죠. 하지만 일본 팬이죠. 하지만 제트스트림 팬 다들 아시죠? 노트 테이킹 좀 했다 하면은 다들 즐겨 쓰는 제트스트림의 멀티펜 중에서 0.5mm 펜을 제가 저희 팀장님이 사무용품으로 주문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사원으로서 또 한 개만 주문해 드릴 순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개를 주문했다가 사실 하나를 제가 세볐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팀장님이 꼭 요거 0.5mm로 시켜달라고 했는데 와 진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자꾸 필기하고 싶게 만드는 뭐 공부를 하든 일기를 쓰든 뭐 책에 뭘 노트를 하든 막 자꾸만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될 때 다른 펜이 있어도 자꾸 이 펜을 막 일화나서까지 찾아가지고 써고 싶어지는 펜이어가지고 요걸 한번 꼭 공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강추합니다. 제나님은 어떤 좀 기분 좋은 순간 있었나요? 저는 제트스트림 0.7 좋아하는데. 아, TMI. 0.5 한번 써보세요. 저도 0.7파였거든요. 네, 신세계예요. 다음에 한번 0.5를 여기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는 걸로. 저는 이번 주에 진짜 운 좋은데 싶은 순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이제 요즘 도시락을 싸가는데 점심 도시락으로 이제 샐러드를 하루 싸갔어요. 왜냐면 그 전날 너무 귀찮기도 하고 뭐 많이 먹었다 싶기도 해서 이제 샐러드 채소만 넣어놓고 아침에 이제 드레싱 뿌려서 가야지 했는데 드레싱을 안 뿌리고 그냥 가져간 거예요. 아, 생야채. 그래서 와, 이 생야채 풀떼기를 그냥 그리고 제가 무슨 소여물처럼 진짜 많이 가져왔거든요. 배고파서. 그래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뭐 슈퍼 가서 드레싱 하나 살까 하다가 아니야 이걸 위해서 살 수 없어 해서 이제 제 공유 오피스에서 먹었거든요. 저녁을. 그래서 심지어 그날은 점심 저녁 두 끼를 싸갔어요. 일이 또 저녁에도 있어가지고. 근데 공유 오피스에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드레싱이 있는 거예요. 갑벽. 그래서 와, 그러니까 차를 태우러 갔는데 그걸 발견하고 물론 그게 막 맛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생풀떼기 먹을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와 이건 좀 약간 뿌듯한데 찾은 게 이러면서 갑자기 기분이 한껏 좋아졌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또 여물에서 샐러드가 되었군요. 그럼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때도 이 주변을 둘러본 나 자신에게 잘했어, 감사해, 잘했다 이런 느낌. 그러네. 그냥 자리에서 먹었으면은 몰랐겠네. 그냥 먹었겠네.
혹시나 해서 이제 그 가본 건데 공유 주방에 그게 있을 줄이야. 엉덩이를 가볍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맞아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 그럼 이제 주변을 둘러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김에 범위를 넓혀서 그냥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다행이다 싶었던 물건이든지 풍경이든지 뭐 내가 하루에 그냥 하는 행동이라든지 뭐 좀 고맙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제나님은? 저는 두 개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파란 하늘? 이게 파란 하늘은 제가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파란 하늘 나타나라! 이래서 막 하늘이 막 파래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날씨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거는 약간 우리가 뭐 감사하고 뭐 이런 존재라기보다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약간 좀 꿀꿀한 날에 갑자기 이런 파란 하늘이 나타나면 오히려 막 선물 같고 막 더 막 기쁘고 막 와, 어떻게 이렇게 날이 좋지? 막 이런 막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 이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나? 오히려 이게 딱 파란 하늘이 나타났을 때 이제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좀 이제 파란 하늘을 보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나서 파란 하늘을 보면 좀 이런 날씨를 내가 누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해야겠다. 그 순간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포근한 이불. 왜냐면 저도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맨날 침대에 있고 이렇게 이불 덮고 웅크리고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냥 자취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불은 뭐 늘 내 곁에 있는 존재고 그거에 대해서 막 사실 소비해 보려고 생각도 안 했고 뭔가 뭐 이불은 비슷하겠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좀 바쁘게 지내면서 너무 이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침대에서 그냥 좀 이불 덮고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이불 안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이게 포근한 거예요. 이 촉감과 이 느낌과 나를 감싸주는 이 정도가. 그래서 갑자기 혼자 뭐, 이 이분한테 혼자 감동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게 뭔가 스트레스를 좀 낮추는 것 같냐, 이러면서, 그때도 약간 순간적으로, 이불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그런 순간이었어요. 침구 투자 전 진짜 완전 찬성. 이게 갈수록 누워있는 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진짜 내가 좋아하는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편안하고 보드럽고 이렇게 즐기는 감싸지는 정도?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기분 진짜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깨끗이 씻고 와서 밤에 모든 걸 다 끝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진짜 행복 있죠. 맞아. 근데 생각해보면 애나님도 그 지금 집도 그렇고 그 본가도 그렇고 애나님 집을 제가 놀러 간 적이 많잖아요. 그 침구가 진짜 포근해요. 포근하다 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니, 제가 이게 옛날에 좀 잠을 한참 좀 많이 잘 못 잤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나름 이제 엄마도 저를 안타까워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둘의 합심으로 맞춰둔 이런 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질 못해요. 이 조합을. 이 이불, 이 베개, 이 밑에 까레.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도 그 까래요? 행복 너무 알아요. 뭐라고요? 밑에 까는 거. 깔개? 깔개? 뭐라 해? 그 밑에 이불. 매트레스 뭐, 덮는 이불. 그 까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대충 말하면 대충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걸
아는 게 되게 좋다. 딱 이게 세트가 있는 게. 한번 무너지면은 뭐든지 내 생각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냥 한 번씩 문제가 생겨야 돼. 그래야 영양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뭔가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내가 비타민 B도 먹어야 되고 간약도 먹어야 되고 비타민 C 메가도스도 먹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한번 좀 망가져야 이제 또 이런 해법들을 찾게 되는 것 같다. 아, 오늘 긍정적인 얘기하기로 했는데 정신 차려. 어쨌든 그런 순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생각하면서도, 한 번 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순간순간 고마움을 느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돼서 되게 좀 의미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애나님 답변이 너무 궁금했어요. 애나님 뭐라고 할까? 왜냐면 약간 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애나님이 뭘 꼽을지. 오, 그렇다고 하기엔 굉장히 뻔한 답변을 갖고 왔는데. 어, 저는 제 책장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어요. 근데 원래도 사실 고마워하긴 했는데, 제가 책장 자체를 좀 좋아하고, 막 나중에 내 집이 생기면은, 한 방이 막 다 책장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고, 막 그런 좀 책장 로망과 욕심이 있는 편이긴 한데, 제가 지금 자취방이어가지고, 많은 걸 좀 안 들여두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좀 진짜 마음에 드는 템을 당근해가지고 들여둔 게 저희 책장이에요. 근데,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물성으로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뭔가 놓여져 있는 거? 이렇게 뭔가 쌓아두는 거? 그럼 뭔가 이게 내 마음에, 읽지는 않아도 내 마음의 양식 마냥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쌓여있는 느낌이 마치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책들이 하나에 하나에 좀 저의 가이드북 마냥 뭘 이렇게 든든하게 해주는 존재여가지고 그걸 다 담아주는 책장이 좀 고맙다 생각이 들고 제가 책장 정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거를 막 색깔별로 할 때도 있고 뭐 읽은 시기별로 할 때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연말이 지나면서 책장 정리를 했는데 또 그 안에 책들을 보면은 내가 올해는 이런 고민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놓으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그리고 어떤 것들은 또 되돌아보면은 진짜 그때 읽었던 것들이 좀 체화된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자존감 지킴이처럼, 그래, 내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해왔지, 노력해왔지, 이런 거를 증명해주는 나만의 이렇게 작은 공간 같아가지고, 저한테 고마운 가구예요. 그 책장을 페인팅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페인트 하려다가, 하려다 너무, 말았구나. 왜냐면 제가 그게 원목인데 원래 좀 발랄한 색깔로 칠하려다가 당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재질인 거예요. 전 그냥 좀 약간 대충 오늘의 집에서 파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타워 팰리스 가가지고 당근했거든요. 어머, 역시 부자들 어머. 현관이 제 집만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런지 좀 이게 그냥 오늘의 집 이케아 가구 이런 게 아니라 좀 진짜 찐 가구인 거예요. 그래서 차마 페인트로 하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페인트를 샀었는데 그거는 이제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장을 뭔가 이렇게 페인트 할 만큼 되게 소중히 여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책들도 되게 예쁘게 쌓아뒀잖아요. 맞아요. 저의 나름 그것도 늘 포컬 감성 있다고, 포인트예요. 생각했어. 근데 지금 약간 저 대본에 쓴 저 답변이 좋은데 왜 저건 안 하고 다른 길로 가시죠? 저것도 아니 제가 해주세요. 지금 제 눈앞에 책장이 있어서 답변을 좀 바꿔봤는데 대본대로 가야 하나요? 제가 이게 대본에는 너무 좋아서,
제가 네, 대본에 다른 답을 사실 원래는 생각을 해놨었는데, 저는 이 서울에 제 아주 자그마한 저의 보금자리, 저의 자취방을 좀 원래는 생각했거든요. 가끔 가다 여기 있는데, 아, 너무 다행이다. 진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나 혼자 내 맘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가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면 서울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너무 정신없고 이런 자극들이 많았는데, 예, 내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 또 동네도 조용해가지고 좀 나에게 충분한 쉼이 되어주는 공간이어가지고 일단은 좋다고 고맙다고 직관적으로 생각이 먼저 든 거긴 한데 이게 그냥 집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그래도 나름 많이 시간을 보내서인지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또 많이 느끼고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약간 제가 여기서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되게 내 맘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유 때문에,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막 세상이 시키는 게 아니라, 뭐 회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시간을 채울 수 있는 즐거운 게 뭔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집에서 많이 즐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긴 하는데, 혼자 밥 먹는다고, 다들 결혼을 했는데, 나 혼자 밥 먹는다고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연락이 오긴 하지만, 저는 사실 즐기거든요. 그냥 밖에서 누군가와 같이 먹는 것 말고, 혼자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고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소중한 시간인데, 내가 막 뭐든 해 먹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또 나를 위한 요리를 해주고, 또 건강한 거를,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를 챙겨 먹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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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 안에서 감사한 것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애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자취를 했었잖아요. 나는 왜 옛날에 내 그 공간? 자취방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공간이 너무 소중하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이고, 내 일상과 삶이 좀 더 유연하고 따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공간을 바라봤으면. 근데 저에게는 그냥 잠 자는 공간, 그냥 뭐 밥을 해 먹는 공간, 그냥 거쳐가는 공간. 맨날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자취방을.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거쳐가는 공간이니까 저는 하나도 이제 막 그런 이제 뭐 꾸미거나 이런 색을 더하거나 따뜻함을 주거나 이런 시도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예나님이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나님이 조금 저희가 더 어렸을 때 자취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우리가 그 관심이 좀 외부에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집에 있는 시간도 좀 덜하기도 하고, 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약간 되게 뭐 일이든 관계든 좀 외부에 힘이 많이 쏟아져 있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저도 그때였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막 소중하게 하진 않긴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랬어서 저는 아예 생각도 못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가 거쳐간 일이 집들 있잖아요.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그치, 거쳐간 수많은 집에. 집들을 생각해보면 그 집들이 떠오르는데, 온기가 잘 안 느껴져요. 그 집에서. 떠올릴 때. 음.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나름 또 런던에서는 지금 집에서는 좀 그런 온기를 더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제가 혼자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만이 혼자 누리는 공간?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더라도 뭐 침대나 소파나 뭐 그냥 구석구석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좀 예나님 말처럼 포근하고 좀 따뜻한 온기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나름의 이렇게 취향들 되게 많이 더해져 가고 있는? 맞아. 근데 그것도 예나님한테 배운 거긴 한데 이게 애나님은 온전히 그 공간을 이제 애나님의 취향이 듬뿍 담긴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대리만족이 돼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만들어 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겠네. 요즘 사실 애정이 많이 식었는데,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개선을 하도록. 그렇죠. 다시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럼 은근히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 고마운, 막 큰일은 아니더라도 되게 일상적인 고마움들을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제나님은 이렇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변화가. 평소에도 되게 힘들거나 뭐 짜증나거나 이런 순간이 올 때도 이런 좀 사고의 전환들이 도움이 돼요. 물론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짜증나고 이러면 본능적으로 감사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도 너무 피곤해서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이 그 드레싱을 발견한 그 풀떼기만 먹은 그 날이거든요, 두 끼를. 그래서 약간 좀 허기지기도 하고 출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천근만근으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몇 시였지? 한 9시 반, 10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라면 끓여 먹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 번도 먹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 끓여가지고 나눠서 김치랑 먹었는데 뭘 너무 맛있긴 했어요. 그 라면 자체랑 김치가 너무 맛있긴 했지만 근데 그 순간에 정말 흥분했어. 그 순간에 그래. 이 타지에서 라면이랑 김치를 구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옛날에는 못 구했으니까. 그리고, 이것만으로 진짜 복에 겨운 거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가 막 엄청 그 하루가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체념인 듯 약간 정신승리 같기도 하고, 합리화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제가 기분이 나아진다면 그 자체로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앞으로 의식적으로 뭔가 있을 때 내가 이런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좀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을 좀 포착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때. 아니, 진짜 그 한순간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화나는 것도 한순간이지만, 막 라면, 김치 막 우리가 보기엔 막,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라고 평소에는 안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타이밍이 딱 맞으면은, 진짜 그냥 뭔가 작은 것이 이 몸에 약간 모든 긴장을 풀게 만드는 그런 걸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예상치 못하게.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정신승리란 말을 생각해보니, 그걸 왜 우리가 뭔가 부정적일 때 생각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 정신을 승리하면 좋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라도, 근데 이게 말 자체도 사실상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승리한다. 그러니까 내 정신을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승리의 순간이 아닌가. 약간 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해. 되게 우리도 나름 노력해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오, 거잖아요. 그럼 칭찬해줄 일 아니에요? 오히려? 우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좋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게 뭐,
생각의 전환이고 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좋은 노력을 해서 뭐 좋은 기분이 들으면은 아이 뭐 승리한 거지 뭐. 그러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신승리가 그냥 완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겠네요. 전 그렇게 그런 왜 생각이 생각을 해본 듭니다. 적이 없지? 그러네요. 오히려 약간 이 감사한 걸 의식적으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뿜뿜 하는데요, 이제. 그 말 듣고 그러니까 나니까. 정신 승리를 더 해보자고요. 아, 근데 그 어감이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단어를 다른 대체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맞아. 이게 정신승리, 자기합리화 이런 게 뭔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걸 뜻하는 다른 단어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르진 않네요. 나중에 떠오르면은 얘기를 해봐 주시는 걸로. 네, 제가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애나님도 좀 비슷한 생각인지 궁금한데 어때요? 이게 고맙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풀릴 때가 있나요? 저는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한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연쇄작용처럼 하나 고마운 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다른 고마운 것들을 연결해서 생각나는 경우가 더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정신 승리를 조금 하면은 또 그게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뭐랑 연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 좀 억울한 게 가끔가다 본가에 너무 지칠 때 주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취를 하는데 본가가 좀 경기도에 있다 하는 친구들은 유독 힘든 한 주가 있으면 본가를 가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못 하거든요. 집이 제주도여가지고. 아씨, 이거 좀 진짜 너무 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웠다가도 그래, 뭐, 그래도 뭐 자주 가진 못하지만 순간순간 막 힘들 땐 가지 못하지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가면은 그래도 제주도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평온한 풍경도 많이 보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제주도가 워낙 멀다 보니까 엄마랑 통화를 훨씬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몸이 멀어지면은 또 이렇게 소중함을 깨닫게 돼가지고 엄마랑 통화를 또 많이 하게 되니까 멀어서 같이 또 뭐 이런저런 좀 약간 친구 사이처럼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고 하면서 그래 뭐 멀어서 아쉬운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고마움도 있지. 아 근데 그렇다 보면은 또 뭐 이런 고마움도 있지. 아이 그 덕분에 또 뭐 이런 것도 있지 해가지고 이게 좀 연쇄작용처럼 진짜 그런 사고력 연결되는 사고력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많이 인지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요즘. 그 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연쇄작용이 된다는 게 그 연쇄작용 말을 듣자마자 제가 생각난 게 뭐냐면 아, 그치. 부정적인 고리를 끊어주는구나. 그리고 이 부정적인 고리를 딱 무슨 체인 끄듯이 끊어주니까 약간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돼서 좀 긍정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도 정신승리 같다, 막 장기합리화 같다 했지만 오히려 아, 그러네. 이걸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네요. 오늘도 혼자 깨달음을 얻는. 이게 부정의 꼬리 대신 긍정의 꼬리를 만든다랄까? 싶긴 한 그러네요. 것 같아. 저는 사실 이번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너무 뭔가 자기 합리화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혹시나? 뭔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감사함을 찾으려고 조금 그런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을 했었어요, 혼자. 근데
뭔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진심으로, 그래, 이게 뭔가 정신승리나 그런 부정적인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미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럼 저희 엔딩 마무리 겸 가볍게 또 시작하는데 또 가볍게 엔딩으로 제나님만의 이런 감사함을 확 느끼게 해주는 살짝의 위로가 돼주는 그런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작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템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저한테 이제 위로를 해줬던 이런 음식은 불닭볶음면. 최고죠? 진짜. 매운 걸 잘 못 먹는데도, 그래도 이 불닭까지는, 매워 하면서 먹을 수 있고, 이 감칠맛과 그 맛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 풀리게 해줘서, 뭐, 까르보, 불닭, 아니면 콘치즈, 뭐, 여러 개로 이렇게 변주를 주면서, 불닭 먹을 때는 확실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물론 이거는 약간 오래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기 와서 좀 제가 캔들을 사보기 시작했는데, 따뜻한 겨울 향기 나는 약간 뭐 진저브레드에 약간 시나몬 향도 나면서 좀 근데 좀 너무 달달하지는 않은데 또 포근함 이렇게 캔들을 켜자마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취향 저격의 향을 만나서 그 향을 이제 맡거나 아니면 그 캔들을 켰을 때 기분이 좀 좋아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완벽한 공식이 있네요, 그러면은. 힘든 날엔 집에 와서 캔들을 켜고 불닭볶음면 한번 먹어주면은 그럼 끝나죠. 좋다. 좋은 공식이다. 근데 제 위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분에 이제 충실한 거니까 기분 어, 측면에서는 그게 좀 저한테 아주 도움이 됐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또 먹는 거였는데 애나님은 뭔가 이런 진짜 나만의 소소한 약간 기분 바닥칠 때 부스트업 해주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진짜 확 느껴질 때는 여행 갔다 온 후에 내 집에서 뜨뜻한 물로 오래 씻는 그 쾌감, 그 행복, 그러고 나서 깨끗한 잠옷을 입는 그 행복인데, 그게 사실 일상 속에서도 저는 이렇게 좀 찌뿌둥하고 기분이 꿀꿀하고 이럴 때는 좀 오래 그냥 이렇게 씻다 보면 뜨거운 물 맞으면서 씻다 보면은 기분이 그래도 이렇게 노곤노곤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좀 비법이라면 비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진짜 좋네요. 오늘 저 약간 애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네요란 말을 몇 번 했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긴 한데 계속 좋네요 한번,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한번 팟캐 끝나고 씻어보세요. 말이 좀 이상한데. 약간 어, 여러분도 씻어보세요. 뭐 이런 것처럼. 한번 깨끗이 씻어보세요. 근데 아, 오늘은 좀 애나님 말처럼 좀 오래 있어 봐야겠어요. 기분 꽤나 좋아요. 노곤노곤해지면서. 아니, 저희가 매주 마무리를 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리면서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사 물어보는데, 오늘은 이런 비법을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함이 확 느껴지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면은, 아니면 또 뭐, 그 외에 감사함을 느꼈던 최근 일상의 순간을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 오늘 그렇게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뭐 일상에서 뭐 감사한 마음, 고마운 조각을 찾았을 때, 뭐 아니면 마음이 조금 나아졌었던 적이 있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그 인스타그램 오늘도 수다 한 잔에 나눠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뭐 어떤 내용이든 들려주시고 싶은 이제 이야기가 있으시면 어디든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가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듣고 계신 채널에서 좋아요, 하트, 별 다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혹시 새로운 분이 계신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나름 구독자가 한 10분 정도 늘었더라고요. 너무 기뻐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만들면서도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허공에 이야기하는 느낌도 들고 저희 에피소드 들어주실까? 너무 소소하지 않나? 그러니까 소소한 수다를 지향하지만 너무 소소한 것 같아서 물음표가 뜰 때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구독자분들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 조회수가 아니죠. 이 청취수? 뭐라고 하죠? 이 플레이 수가 이제 늘어나고 그래도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들어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계속 소소한 수다로 아주 소소할지라도 꾸준하게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다 한 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잔잔한 재미와 소소한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한잔해요. 한잔해요.